나티코는 태국에서 보낸 7번째 해에 밀림에서 혼자 은자로 지내게 됩니다. 명상 수행에 집중한 덕분에 전보다 주변을 더 잘 알아차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특징, 너그러움과 공감, 인내와 연민 등을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기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화하든 변화하지 않던 먼저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제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넘사벽 같은 이야기를 하여 송구스럽습니다. 태국에서 7년을 보낸 후 나티코는 영국 사원으로 떠납니다. 영국 사원은 아침과 점심 두 끼를 먹을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원에서 행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신경이 거슬렸던 나티코를 향해 아잔 수시토 주지는 나티코, 혼돈은 자네를 뒤 흔들지 모르지만 질서는 자네를 죽일 수 있다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다시 주먹을 너무 세게 쥐었던 것입니다. 나티코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가 다시 손바닥을 활짝 펴는 동작을 통해 우리가 유난히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물건이나 감정, 신념 등 대상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먹을 세게 쥐었다가 다시 손바닥을 활짝 펴보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주먹을 쥐려고만 할 뿐 움켜진 것을 놓는 두려움 때문에 노음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습속사원에서 7년을 보낸 뒤 나티코는 알프스 산맥 근처 마을인 칸도슈테크란 마을로 옮깁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상 수련회를 이끌었고 스위스 사원 생활은 더 자유스럽고 매주 하루는 좋아하는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46살에 갑자기 제 안에서 집에 가야 할 때가 됐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승려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 것을 알았지만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다져진 자신감을 믿고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2008년 11월 스웨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이 보여준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금세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춥고 암울한 겨울 동안 혼자 우울감에 젖은 채 아픈 몸으로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었고 극심한 불안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갇혀있던 나티코는 18개월 만에 크고 작은 명상 수련회를 이끌게 됩니다. 제게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나티코는 엘리사베트란 여친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엘리사베트가 만드는 음식과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익살스러움과 웃음, 숨결마다 느껴지는 지혜,
이 모든 게 제게는 보약이요 치료제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위해 특별한 문구를 새겨달라고 나티콘은 엘리사베트에게 부탁했고, 엘리사베트는 보석상에게 이런 문구를 주문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티콘은 자기 연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우려면 우리는 애정의 방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는 혹독하고 상대에게는 관대한 혹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연민과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은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은 관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도 좋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연민, 긍정의 에너지를 넘치도록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티콘은 2018년 9월 11일 병원에서 루게릭병을 진단받습니다. 이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의사가 1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나티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충격에 오장육부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요.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안의 다른 부분은 너무나 담담하게 새로운 현실을 조심스럽게 열린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딱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의지할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현실에 절대로 맞서지 않는 부분, 바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1년쯤 후 2번에 걸쳐 심한 폐렴이 찾아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겪으면서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끝을 맺는 방식 때문이었죠. 저에게 주고 싶은 10가지 방법 중에 질식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의 끝은 많은 경우 호흡 기능 상실로 말미암은 질식사입니다. 다 빼앗길 것이다 편에서 나티콘은 자신의 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숱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 넌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참으로 내가 안쓰럽단다. 넌 뭐하나 거저 얻지 못하면서도 날 위해 온 힘을 다하는구나. 내가 필요한 공기조차 얻지 못하는데도 넌 내 영웅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내가 더 버틸 수 없을 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엄숙히 맹세할게. 나티콘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과 한마디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그 말을 꺼낼 시간입니다. 여러분만이 해줄 수 있는 말 몇 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당장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DNA와 똑같은 업보와 똑같은 성향을 타고난다면,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고 똑같은 주변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며 살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나티커는 사람과 행위를 분리할 줄 알게 될 때 진정 영혼이 멀리 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해와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은 상대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느새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문화권에서는 죽음과 싸우고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영웅적이라고 묘사할까요? 저는 늘 죽음 저편에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뭔가 경이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리는 느낌마저 들지요. 숨이 거둘 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든 저더러 싸우라 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제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길 바랍니다. 제 곁을 지키며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가 되었을 때 제가 늘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열린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2022년 1월 17일 한낮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어지는 음료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갈등하는 이 혼돈의 세계에서 꽉 쥔 주먹을 펼 수 있는 용기,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찰을 통해 열린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